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제35강 이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의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금융투자회사의 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공포가 금지된 사항. 이 다음 앞에 한번 봤죠? 사실 이 조사 분석 자료 자체는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이게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투자 금융상품의 가치에 대한 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자료를 공포를 하면 이러한 자료의 공포 내용들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 자체가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하면 오도할 수도 있고 또 투자자들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윤리성이 매우 중시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러한 금융투자협회가 특정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대한 가치들을 조작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객관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분 자료 자체에 대해 공포를 할 때 허용되는 것과 또 금지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그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조사 분석 자료 대상 법인의 제한 및 이해관계 고지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자신이 한단 말은 말 그대로 금융투자회사 자체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조사 분석 대상 법인의 이러한 제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를 고지하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분석 자료의 공포 등이 금지됩니다. 이 말은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말은 객관성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투자회사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 자체는 고시하는 자체를 다시 말하면 공포하는 자체가 금지됩니다. 자신이 발행한 것. 그 다음 밑에 보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자산을 하는 주식 선물, 주식 옵션이나 우리가 주식 워런트 증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주로 발행한 것들은 주로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사망에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관련 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로 하는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주식 워런트 증권입니다. 자신이 안정조작 또는 시장 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 이것도 자신이 발행한 강이 된 거죠. 자신이 발행한이 들어가면 주로 뭔다고 이거는요, 거의 공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신이 인수, 합병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 및 그 다음에 그 상대 법인. 자, 쭉 나왔습니다. 법인인데, 자, 이거는 인수, 합병 규모가 해당 법인 자산 총액 또는 발행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공개 입찰 방법에 의한 지분 매입 또는 지분 매각의 중개 등을 업무로 수행 중인 법인 또는 그 상대 법인. 그 다음에 한 밑에 많았죠. 자, 자신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그러니까 자신이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5%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뭐 한다고? 이거는 공포가 금지됩니다. 공포가 금지됩니다. 근데 5% 만약에 1% 이상 5% 미만이라면 이거는 자신이 다른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요 프로테지만 그걸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신이 발행한 자체가 아니고 다른 회사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때는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고지를 하고 이거는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포 가능합니다. 자, 공포 간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고지하면 하고 공포 가능합니다. 이거 조금 반영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갖다가 이 사람이 뭐예요?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아예 공포할 수 없습니다. 근데 5% 미만이라면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공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목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미음에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한정인 경우. 그래서 좀 봐야 될 것은 요 좀 봐두시고 이 미음도 한번 봐놓으세요. 자, 다음. 근데 아래에 해당할 경우는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조사 분석 자료에 명시를 하고 고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명시를 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증, 배서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간접으로 보장하는 법인. 그 다음에 자신이 발행 종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그럼 이건 뭐예요? 자, 1% 이상 5% 미만이 됩니다. 5% 이상은 공포 금지되죠. 5%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1% 이상 5% 미만. 자, 그 다음에 자신이 뭐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번 쭉 넘어가면 자, 자신과 독과점 규제법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 있는 법인. 그 다음 자신이 정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 주관 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이 법인도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부분. 그러니까 자신이 발행한 것은 그게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발행한 건 아니지만은 자신이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5% 미만을 갖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는 이 법인의 뭐요? 조사 분석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공포할 수 있지만은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아예 공포가 금지된다는 거, 이거 좀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보시죠. 문제 11번. 금융투자회사의 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공포가 금지되는 사항이 아닌 것.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공포 가능한 걸 고르면 되겠네요. 자,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은 자신이 발행한 것은 그 대부분이 뭐예요? 공포 금지죠. 자, 다음 두 번째, 자신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100분의 3이니까 뭐요? 5% 미만이죠. 미만이니까 이거는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5% 이상이면 아예 공포가 금지지만은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신이 안정조작이죠. 안정조작 또는 시장 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권을 발행한 법인. 이것도 공포하면 안 되죠. 자, 다음. 자신이 공개 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 매입이나 지분 매각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 및 그 상대 법인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될 수 있는 것은 주로 요걸 잘 보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대로 보시면서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해설도 한번 좀 봐두시면서 특히 여기다가 초점 봐주세요. 자신이 발행한 것은 거의 금지다 보면 되고요. 근데 자신이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5% 미만이라면은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뭐요? 주식 보여 있는 법이라면 공포 가능하다. 5% 이상은 공포 금지다 봐줘야 됩니다. 다음 12번. 다음은 다음은 금융투자회사의 조사 분석 자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소속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할 때 그 이해관계를 고지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5%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공포가 금지됩니다. 5% 미만일 때, 1% 이상 5% 미만일 때 이거는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죠. 5% 이상은 안 됩니다. 5% 이상은 안 되고 1% 이상 5% 미만일 때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예 틀렸죠. 다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1번을 듣고 주면 되겠습니까? 1% 이상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이름은 맞겠죠. 다음 2번.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하는, 자신이 발행한 것 노면이 뭐다? 이는 거의 제공할 수 없다. 즉 공포 금지죠. 자, 제공할 수 없다. 뒤에 줄 거고요. 다음 하자 없고, 자신이 독과점 규제법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할 때 그 이해관계를 고지해야 되고,
자,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 분석 자료를 공포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공포 후 24시간 이후에 경과하면 금융투자분석사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못합니다. 근데 공포한 후에는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금융투자분석사도 그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면은 이 24시간 이내는 못하는 이유가 스캘핑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스캘핑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캘핑 금지가 강화된다. 바르시고요. 다음 13번 다음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운영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관 운영 규정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시를 잘로 쓰는 것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문만 1번 금융투자협회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약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표준약관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있다. 다음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가 만약에 표준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 수정약관을 시행예정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표준약관이 있는데 표준약관을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행예정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금융투자회사가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별도 약관을 제공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행예정 2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이 말이네, 그죠? 자, 이 금융투자회사가 표준약관, 즉 다시 말하면 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이 표준약관 약관이 있습니다. 근데 있으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걸 본질에 했지 않는 범위에서 이걸 수정하려 합니다. 수정해가지고 요 약관을 약관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는 자, 언제까지 협회 보고해야 된다고요? 자, 시행을 하는 자, 10영업 자, 1 전까지 자, 협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협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아예 표준약관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개별약관을 적용하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준약관 자체가 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는 그대로 만다고 이거는요. 자, 이걸 자, 제공하렵니다. 자, 그냥 별도 약관을 하렵니다. 별도 약관. 자, 이게 개별약관이에요. 개별약관을 적용하렵니다. 이 개별약관을 뭐란다 이걸요. 별도 약관이다 쓰게 돼요. 아니 됩니다. 이걸 적용하려면은 좀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는요 20영업일 전까지 뭐 한다 이거는요 협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예, 보고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개별약관이나 별도약관은 요 금융투자업에 대한 좀 특수한 금융투자업이라 표준약관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없을 때는 21영업일 전까지. 표준약관이 있는데 이걸 살짝 수정해가지고 수정을 쓰려면은 10영업일 전까지.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사항이 틀렸죠. 사항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시행예정 20영업일 전까지 해야 되죠. 그 답은 사항이 틀렸고요. 사항이 틀렸죠. 자, 다음. 자, 이까지 하면 이제 뭐예요? 우리 앞에 요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금융협회 규정은 시험에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저 직무윤리, 그 다음 자본시장법 등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어려운 건 많이 없고 그대로 나오는 게 많고요. 약간 우리가 조금 개별적 차이 나는 것만 몇 개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이제 회사법에 들어갑니다. 회사법. 자, 제4장 이제 회사법. 에 들어갑니다.
회사법도 시험에 5문제죠. 그럼 법규명 세제를 보면 앞전에 우리가 자본시장법 자체가 8문제, 금융위원회법이 앞에 했던 게 뭐요? 앞에 7문제. 나머지는 그대로 쭉 보면서 뭐 5문제씩 연계됩니다. 5문제씩. 세제까지. 자, 이제 이게 회사법인데 1번 우리나라의 상법상 주식회사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참고로 먼저 그 밑에 한번 주식회사의 회사 자본의 3대 원칙을 봐보세요. 자, 주식회사 자본의 3대 원칙.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상법인데 상법 중에서도 특히 회사에 관계된 것만 뽑는 것이 회사법이죠. 주로 우리가 주식회사를 많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 보면은 자본 확정의 원칙이 있고, 이거보다 우리가 주식회사의 제일 우리가 3대 건강이 뭐죠? 주식회사라면 제 3대 건강이 주식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주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말 그대로 자, 주식 자체를 가진 사람이 누구죠? 주주, 그죠? 주주. 그러니까 주주로부터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모은 액면 금액이 뭐죠? 자본. 그래서 주식회사의 3요소는 주식, 주주, 자본이겠죠. 자, 다음. 자, 주식회사의 자본의 3원칙을 보면은 제일 먼저 자본 확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본 확정의 원칙. 원칙이 있고, 두 번째, 그 다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절충된 수권 자본주의죠. 절충된 수권 자본주의. 제일 먼저 총 발행할 예정, 우리가 뭐예요? 주식 발행수를 적고, 그 총 예정 발행주수의 4분의 1 이상만 발행한 다음, 전액 나이 받으면 그대로 설립 등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되고요. 자, 다음 4분의 1 이상. 발행 예정 주식 소유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고 전액 인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고, 이것을 뭐요? 전액 인수해야 됩니다. 전액 인수하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회사가 운영되면서 이사회 개립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나머지 주식을 추가로 신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유상증자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자본 유지의 원칙. 자본 유지의 원칙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자본에 해당할 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 유지의 원칙. 그 재산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큰 게 이게 뭔가 하면, 자, 현실적으로 이 자본에 해당할 만큼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제일 큰 게, 자, 주식 할인 발행의 제한. 주식 할인 발행의 제한. 발행의 제한. 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 제한. 취득 제한. 라든지, 그 다음에 법정 준비금. 법정 준비금 하면 주로 뭘 말해요?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준비금 제도죠. 법정 준비금 제도. 이런 것 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뒤에 보면 그 2번 문제에서 보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그 다음에 자본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본 불변의 원칙 있습니다. 이 자본 불변의 원칙은 주로 이는 말 그대로 뭐요? 정자보다는 주로 이거는 감자를 좀 가는 겁니다. 자본의 감소의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정자는 좀 인정되는데 이는 감자는 뭐요? 말 그대로 엄격한 절차를 가진다는 거다. 엄격한 절차. 감자가 뭐요?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때 엄격한 절차가 주로 여기 뭐 있어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결의와 그 다음 뒤에 가면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거쳐야 됩니다.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사실은 이 자본 불변의 원칙은 사실 자본 증가의 원칙이 아니라 자본 감소 제한의 원칙입니다. 자본 감소 제한에 관계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봐두시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간단하고 시험 내면 한 번씩 보너스 주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1번. 자, 1번. 우리나라의 상법상 주식회사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개념의 3대 요소에는 자본과 그 다음 주식과 주주의 특히 유한 책임 이게 있다. 주주는 자기가 주식에 투자한 그 금액 한도에서 책임만 지는 거죠. 유한 책임. 자, 자본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말하며 주식의 액면 금액은 균일해야 되죠. 지금 좀 바뀌어가지고 액면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되죠. 액면 금액은 100원 이상.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전에는 우리가 5,000원 이상이었는데 지금 개정돼가지고 100원 이상. 자, 자본의 3대 원칙 중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 증가 제한의 원칙. 자본 증가는 가능합니다. 앞에 수권 자본주의 때문에 발행 예정 주기 수에 4분의 1 이상만 발행하여 전액 납입받아서 인수한 다음, 이제 나머지는 회사가 설립되기를 한 후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주식을 정지하여 이사를 통해 정지하여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요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 감소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는 겁니다. 정자가 아니라 자본 감소에 대한 엄격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본 감소 제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발행 예정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고 그 다음 총액 인수하여야 회사가 설립할 수 있는 절충된 수권 자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게 바로 자본 확정의 원칙이죠. 자본 확정의 원칙. 자, 받으시고 이거 한번 별 붙여 놓으시고 다음 2번. 다음 중 자본 유지의 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 해놨습니다.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 회사는 자, 요 자본액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에 해당하는 액면 금액만큼을 현실적인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게 뒤에 보면 자기 주식을 취득 금지한다든지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밑에 박스 있죠? 박스에. 자, 액면 미달 발행 이게 할인 발행이죠. 이런 것을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법정 준비금 제도 이런 것들 이익 배당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 뒤에 가면 그 다음에 주금 납입 상계 금지라든지 쭉 이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받으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 보면은 다 좋은데 그 자본금의 최저 한도 법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앞에 얘기했지만 자본금은 5천만 원 미만 이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자, 주식회사의 설립이 막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 2009년도에 이거는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본금의 최저 한도의 법정은 지금 현재 이거는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답은 이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답은 사항. 다음 3번. 자, 다음 중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입니다. 설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한번 보죠. 자, 그런데 박스를 보면 정관에서 절대적 기재사항하고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하고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회사는 제일 먼저 이제 말 그대로 자, 이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하고 또 회사 설립을 위한 설립 등기를 위한 절차를 갖춘 다음 실제를 구성해가지고 설립 등기를 하는 순으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관을 갖다 우리 작성할 때 정관의 작성에는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고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해설에 있죠. 해설 한번 봐두시죠.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절대적 기재사항은 흠결이 있으면 이 절대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으면 이는 전체적으로 이는 뭐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정관이 효력이 아예 없습니다. 전체 무효가 됩니다. 근데 상대 기재사항은 기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기재를 하면 효력이 있고
기재를 안 하면은 이는 효력이 이는 없습니다. 없는 사항입니다. 주로 이런 사항이 보통 보면 뒤에 가면은 이게 회사의 설립을 위탁하는 주로 이게 우리가 변태 설립 사항입니다. 변태 설립 사항들이 많습니다.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말 그대로 위태로 가는 사항들입니다. 재산적 기초를 위태로 하는 것들이 주로 변태 설립 사항입니다. 자, 근데 다 좋은데, 우리 상대 쪽에 옥타임스 보다 보면 다 좋은데, 여기 사항을 보면, 목적. 이 회사가 어떤 목적 설립하느냐? 회사 사호가 뭐냐? 수권 주식의 총수가 얼마냐? 일주의 금액이 얼마냐? 앞에 있지만 일주의 금액을 지금 현재는 일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설립 시의 발행주 총수, 본점 소재지. 한 개 더 밑에 보면 또 우리 공고방법. 이 공고방법도 회사가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어떻게 공고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공고방법도 절대기사항입니다. 중요하죠? 왜? 이 주식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주주와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자, 발기인의 성명. 그 다음, 주소, 주민번호.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기상을 보면은 주로 이거는요, 뒤에 보면 어떤 게 들어가죠? 밑에 보면. 자,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자, 이런 것들이 다 변태수립상입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그 다음 쭉 내려오면은,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그 다음 이 외에 이제 자, 효물출자. 그 다음 재산 인수. 그 다음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 가만히 보면 봐보세요. 주로 그냥 요 자체는 요 절대기상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돈에 대한 실제 돈은 수입과 지출보다는 요 자체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 근데 상대기상은 실제로 뭡니까? 회사가 우리가 돈을 갖다가 받고 나갈 걸 쓰는 겁니다. 지출에 관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직접 수반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 가지고 관계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인데 요거는 직접 이름 뭡니까? 수입과 지출을 수반하는 거예요. 직접 수반하는 거죠. 수반하는 내용입니다. 돈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대적 기상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자, 공고방법 이런 건 돈이 나오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죠. 일주당 얼마 받겠다는 것도 내용이죠.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것도 내용이죠. 근데 여기는 봐보세요. 발기인이 받아갈 돈. 발기인이 받아갈 돈. 또 해물출자 통해가지고 주식이 들어올 돈. 해물출자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현금이 아닌,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재산 인수라든지 돈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할 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은 주로 상대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 두 개 비교해보세요. 요걸 비교해줘야 됩니다.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바로 직접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기 받아갈 특별이익, 발기 받아갈 보수액 이런 것들은 뭐다? 이는 상대기상이다. 공고방법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기상이다. 이게 조금 구분해 두시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 받아야 되는데, 자, 원시 정가는 공정인의 인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자본 총액이 10억 원 미만일 때는 인정 자체를 받는 것이 제외됩니다. 자본 총액이 얼마? 자본 총액이 10억 원. 10억 원 미만.
일 때는 뭐요? 자, 인정받는 것이 지어야 된다. 인정받는 것이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3번 한번 보죠.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제일 먼저 회사를 이제 설립할 때 자, 뭐요? 아주 회사의 전 단계죠. 자, 발기인 조합을 설립하고 발기인들이 뭘 한다고요? 정관을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나중에 실체를 구성한 다음 설립 등기를 받은 다음 이제 회사가 설립되는 겁니다. 설립 등기 후 설립이 됩니다. 그 설립 등기를 해야 설립됩니다. 다음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 바로 변태 설립 사항.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 정관의 절대적 기재가 아니라 변태 설립 사항들은 다 상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발기인의 수와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발기인은 적어도 발기인 한 사람이 1주 이상을 인수해야 됩니다. 자, 이사와 감사의 스님은 발기 설립은 뭐요? 발기인이 하지만 모집 설립은 장립 총회에서 한다. 이건 뒤에 할 거고요. 자, 보면 되고요. 자, 4번 다음 중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여름 시험은 이 상표에 관한 것도 뒤에 특별한 큰 내용보다는 좀 전체적인 줄기를 위주로 해서 많이 나와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상표 자체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숨겨 놓기 때문에 좀 전체 줄기를 놓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잘 봐야 됩니다. 다음 중 4번에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일단 회사가 직접 뭡니까?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은 주로 상대 기재입니다. 근데 직접 돈을 갖다가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닌 것들은 주로 뭐다? 절대 기재라고 보면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될 상황. 회사의 존립과 관계된 것보다는 회사가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주식 발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답은 1번이네요.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뭐다?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1번. 발기 받을 특별이익, 발기 받아갈 돈, 회사가 줘야 될 설립 비용, 회물 출자 이런 것은 다 직접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따라서 답은 이거는 2번, 3번, 4번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변태 설립 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1항은 절대 기재사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5번 다음은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보죠. 좀 더 보도록 하면서요. 자, 무기명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주주명부가 있고 주주명부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는데 주권하고 주주명부에 뭐요? 성명이 기입되면 이거는 기명주입니다. 자, 주권이 있고 1항에 보면 5번에 자, 주종류에 틀린 거죠. 자, 주권하고 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뭐요? 성명이 기입이 되면 이거는 기명주고 자, 기입이 안 되면 이거는 무기명주입니다. 그래서 무기명주는 별도로 주권과 주주명부에 뭐요? 주주의 성명을 기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무기명주는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주식이며 상법상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 허용됩니다. 그 예외 케이스죠. 전환주식 많이 해본 거죠. 전환주식은 뭐 우선주 이런 것을 보통주 이런 형태로 한 종류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으로 상법상 정관에 따라 발행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받고 잔여 미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받고 다음에 남는 잔여 미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고요. 즉 우선주고 이건 참가 우선주에 대한 거고 누적적 우선주는 소정의 우선 배당률에 미달될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에 우선으로 보충받을 수 있는 것은 누적적 우선주입니다. 답은 3항이 되겠고 자 무의결주 같은 경우는
주로 보통 무의결권주는 주로 보통 뭐가 되겠습니까? 주로 보통 보면 이거는요, 우선주입니다. 우선적 배당이 실현되지 않으면 의결권이 부활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무의결권주. 자, 많으시고. 자, 그래가지고 뒤에 한번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의 종류에도 한번 좀 별표를 쳐놓죠. 자,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있는데, 원래 우리 상법은 액면 주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거의 액면 주식만 쓰고 있습니다. 주식에 액면이 기입되면 이거는요, 액면 주식이고, 액면 가입이 없으면 무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무액면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주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쓰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액면 주식입니다. 거의. 기명 주식과 무기명 주식은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에 보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고, 후배주가 있고, 혼합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한번 좀 봐야 될 것은, 보통주는 여러 종류의 주식 중에 재산적 내용의 우월순위의 기준이 되는 주식이고, 우선주는 재산적 내용에서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보다 우선순위가 인되는 건데, 우선주는 보통, 이거는 무의결권주입니다. 정관으로 최저 배당률을 정해야 됩니다. 우선 배당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참가적 누적주와 우선적 누적주는 오면은 참가적 누적주는 우선 배당을 받고 잔여 미처분이 있을 때는 또 참가를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주고, 누적적 우선주는 이번에 받은 요 배당률이 부족할 때는 다음 년에 보충받을 수 있는 겁니다. 후배주는 많이 봤죠? 후배주는 보통주 배당 후에 받고 나중에 남는 이익이 있을 때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은 후배주입니다. 혼합주는 이익 배당에서는 우선주 지위를 가지지만 잔여 배당 청구는 여린 주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볼 것은 크게 보지 말고 우선만 좀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상환 주식이나 전환 주식은 우리가 이미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 한번 배포 쳐놓으세요. 보통 대부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이거는 주주총회에 참여해가지고 의결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발행 한도는 상법상 발행주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권거래법은 발행주 총수의 2분의 1 이내 된다 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 배당이 실현되지 않으면 의결권이 부활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분할 결의에서는 의결권이 인됩니다. 이건 좀 봐주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상법상 자, 보여주죠. 자, 한번 보면 한번 앞에 이미 설명한 거고요. 자, 6번. 우리나라의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금의 최저 단위는 얼마요? 100원 이상이며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그 다음 무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주식이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가 무의결권 주식은 의결권 없는 주식입니다. 무의결권 주식은 주식 같은 경우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경우가 첫째, 종류 주주총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종류 주주총회. 원래 일반 우리가 배당 같은데 주총에서는 할 수 없는데 종류 주총회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회사 분할 결의시. 회사 분할 결의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선 배당이 실현되지 않을 때, 배당이 실현되지 않을 때도 가능합니다. 실현되지 않았을 때, 요 세 개는 의결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자, 다음 그럼 답은 2번이 틀렸죠. 이때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가능합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 이익소각과 답은 2번이 틀렸고, 이익소각과 상환 주식의 상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 주식의 액면 추격과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봐두시고, 다음 이건 뒤에 할 겁니다. 설립 등기에 의해 주권 발행이 허용되고 설립 등기를 해야만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권리주의 양도 제한이 해제된다. 권리주 같은 경우는 뒤에 보겠지만은, 권리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 자체가 아직 발행이 안 되는 겁니다. 발행이 안 되는 자체가 권리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받을 권리는 있는데, 아직 주식을 아직 주권이 아직 발행이 안 된 겁니다. 권리주. 그러니까 설립되기를 하고 나면 주권 발행도 허용이 되고, 권리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예요? 양도 제한이 해제됩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봐주시면, 이제 우리가 7번 나왔는데, 주권과 주주에 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제가 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36강에 들어가겠네요. 36강.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